예,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서는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영어 정보 찾기하고 읽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직전 시간에 영어 독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다 감을 잡으셨죠? 근데 이제 영어 독해를 하려면 우선 정보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찾은 정보를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내가 찾은 어떤 소스, 즉 원천으로부터 효율적으로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읽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해 실력을 갖춘 다음에 찾고 읽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큰 무리 없이 필요한 정보를 적재적소에서 찾아서 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보 찾는 팁. 무작정 검색 엔진에서 키워드만 넣는다고 해서 해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먼저 무엇을 찾는지를 생각을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런 정보를 어떻게 표현했을지를 유추를 하셔야 됩니다. 내 관점, 내가 어떻게 뭔가를 얻고자 하는 이런 관점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요. 그 관점을 남들이 어떻게 기록하고 기술했느냐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용어 그리고 검색 엔진 옵션을 잘 조합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이것도 연습이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구글 검색 다 해보셨을 겁니다. 과제를 풀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짜거나 뭐 여러가지 어떤 액티비티들 활동을 하실 때 구글 검색은 여러분들이 친구죠. 그런데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 구글 검색을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무래도 개발 관련 정보는 네이버나 다음보다는 지금 카카오죠. 구글이 압도적으로 높은 품질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 대부분 만든 곳이 서양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론 이제 한국어로 번역된 사례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면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최신 정보 그리고 뭔가 새롭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지 않은 방식으로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구글을 검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찾은 거 그냥 카피 앤드 페이스트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이제 인터넷 밈으로 많이 떠도는 게 있습니다. 왼쪽 보시면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만든 키보드라고 이제 사진을 올렸는데, 물론 이거 합성이죠.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찾은 다음에 마우스로 카피 앤드 페이스트 또는 키보드로 컨트롤 CV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짜는 거를 은근히 이제 비유하는 거죠. 그다음 오른쪽으로 한번 보시죠. 프로그램이 도대체 뭐냐? 10% 코딩이고 90% 디버깅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음 사람이 아니다, 10% 코딩이고 20% 구글 검색이고 70%가 디버깅입니다. 그랬더니 글쎄 10%가 코딩이고 30%가 스택 오버플로우 찾고 60%가 디버깅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다, 100% 스택 오버플로우다. 이런 밈까지 떠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택 오버플로우 자체를 여러분들 100% 믿으시면 안 되고요. 언제나 좀 비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용할 때 뭔가 환경이 안 맞거나 또는 여러분들의 목적이 안 맞기 때문에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 관련 검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많이 쓰는 방법을 한번 정리를 쭉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오류를 찾을 경우에 정확한 오류 메시지를 다운표안에 넣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운표를 넣게 될 경우에 구글 검색 엔진은 최대한 다운표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찾으려고 합니다. 중간에 뭔가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요. 최대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이제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설치 방법이 필요하다. 보통 여러분들 많이 겪으시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모호하게 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소프트웨어 패키지로, 예를 들어 파이썬을 설치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나는 파이썬 3.7을 설치한다. 이렇게 버전을 정확하게 명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목표 운영체제, 즉 내가 윈도우 10을 쓰는지 우분투 18.04를 쓰는지 맥OS 10 카탈리나를 쓰는지를 명확하게 기술하십시오. 왜냐하면 운영체제별로 여러분들 설치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첫째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 기억하십니까? 문서 유형. 문서 유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문서를 찾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그러면 예를 들어 howto를 찾겠다. 그러면 영어로 howto. 튜토리얼을 찾겠다. 그러면 영어로 튜토리얼이라는 단어를 붙이십시오. 그러면 구글이 최대한 howto나 튜토리얼로 범위를 좁힐 겁니다.
그 다음 뒤에 설명할 파일 타입을 사용해서 이제 PDF나 PPTX와 같은 문서 형식을 명시적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정리가 된 문서, 예를 들어 PDF나 PPTX 또는 이제 다른 뭐 XLSX 같은 이런 형태의 파일 안에서만 이제 검색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문서를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으로 한 가지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특정 사이트를 안에서만 검색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사이트를 사용해서 슬라이드 쉐어 또는 스피커 덱으로 검색 범위를 한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두 사이트의 특징이 뭔지는 아시겠죠? PDF라든지 아니면 발표 자료들 모아놓은 사이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발표 자료를 보고 재빠르게 핵심을 캐치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PDF라든지 아니면 HTML이 먼저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법들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예, 다음으로 코드를 검색할 경우에는 프로그래밍 언어 이름을 명시적으로 붙이는 편이 유리합니다. 요즘 나오는 프로그램 언어 사이에서 유사한 형태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자바를 검색하는데 C샵이 나오고요.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명시를 해주시면 그 프로그램 랭귀지하고 상관 있는 검색 결과가 나오겠죠. 다음으로 이제 검색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 가지고 날짜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신 버전인 경우 최신 날짜가 맞습니다. 옛날 거 찾으면 뭔가 안 맞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이제 검색 개념 정립 과정에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은 경우 이미지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으면 딱 보시고요. 이 그림 안에 설명을 읽으십시오. 제가 주로 많이 쓰는 수법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통하리라고 봅니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검색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정보가 검색 엔진으로 거의 결과가 안 나오거나 아예 노 리절트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두 가지를 의심하십시오. 저도 많이 겪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씩 겪으실 겁니다. 첫 번째, 이게 좀 황당한데요. 너무 당연함으로 해당 주제에 대해 아무도 질문하고 대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누구도 묻지 않아요. 그리고 대답도 안 하는 거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주변에 지인들 아니면 전문가들이면 더 좋겠죠. 상황을 설명하십시오. 내가 뭘 하겠다라고 설명을 하십시오. 내가 어떤 걸 해서 검색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하면 조언을 줄 수가 없거든요. 내가 원하는 바를 설명하면 요렇게 해봐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나한테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검색이 아니라 이건 질문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즉 스택 오버플로우라든지 서브폴트라든지 이런 사이트, 코어라든지 이런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고요. 답을 얻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너무 당연한 결과인지 나한테만 해당하는 결과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결과를 알고 나면 너무 명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에 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예, 그러면 이제 구글 검색하실 때 몇 가지 팁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팁을 잘 활용하시면 검색 결과를 상당히 유효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따옴표를 사용하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류 메시지 같이 전체를 묶어야 하는 경우 적극 활용하십시오. 다음으로 사이트를 사용하십시오. 특정 사이트에서 검색하고 싶은 경우 예를 들어 마리아DB 소켓 어센티케이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럴 경우 mariadb.com의 다큐멘트에서만 보고 싶다. 그럼 이렇게 사이트 mariadb.com을 하시면 이 사이트 안에서만 검색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링크를 쓰십시오. 특정 사이트로 가는 링크를 포함한 페이지를 검색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왜냐하면 거기에서 다른 링크들을 여러분들 따라가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는 링크 콜론을 쓰십시오. 와일드카드를 쓰시면 검색 엔진에게 자동으로 해당 내용을 채워달라는 요청입니다. 물론 쓰지 않아도 대부분 검색 엔진이 알아서 해주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별을 붙이게 되면 검색 엔진이 자동으로 채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줄 겁니다. 그 다음 릴레이티드를 사용하십시오. 다른 사이트하고 유사한 사이트를 검색하고 싶은 경우에 쓰는데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러 단어를 한 번에 검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점점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숫자 범위를 지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성장률을 보고 싶은데 2017년부터 19년도를 보고 싶을 때 2019. 17. 2019 하게 되면 2017년도부터 2019년도 사이의 정보를 최대한 얻으려고 하는데요.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범위를 좁히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검색 단어를 점진적으로 추가하십시오.
여러분들 처음부터 모든 단어를 다 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검색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면접을 보겠다. 그러면 job interviews를 넣고 그 다음 prepare for job interviews를 넣고 how to까지 붙여가지고 넣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웹사이트가 사용할 만한 단어로 검색하십시오. 예를 들어 망가진 컴퓨터가 있다. 뭘 의미하나요?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하고 싶은지 모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망가진 컴퓨터를 복구하는 법,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하는 방식으로 지뢰를 던지십시오. 그러면 결과가 조금 더 잘 나올 겁니다. 다음은 이제 중요한 단어만 사용하십시오. 결과가 너무 많이 나올 경우에 적극 활용하시는데요. 부사, 형용사 대신에 명사 중심으로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검색 결과가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철자 자동 교정인데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철자로 필연적으로 검색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오류 메시지 같은 경우 다운표 같은 걸 붙여가지고 자동으로 오류를 수정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설명적인 단어를 쓰십시오. 예를 들어 우분투에서 드라이버 인스톨하는 방법. 근데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분투에서 드라이브 검색하다가 문제를 발생한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ow to 대신에 troubleshoot이라는 단어만 바꾸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로 설치하는 방법이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how to install 이렇게 하셔야겠죠. 다음으로 파일 타입으로 특정 파일 유형 검색. 이건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제가 쓰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술하고 다른 기술, 대안 기술을 찾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저는 두 가지를 씁니다. versus, vs를 붙여가지고 자동 완성되게 만드는 거나요? alternatives를 쓰게 되면 구글이 대체 기술들을 보여줍니다. 이게 언제 필요하냐면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서 내가 어떤 기술을 배웠는데 그 기술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쓰는 기술은 기억이 나요. 그럴 경우에 딱 입력하고 versus를 딱 입력하면 구글이 자동으로 채워주는데 거기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거는 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구글 검색 이제 좀 자신이 생기십니까?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보시면 조금만 연습을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손에 익을 겁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가지고 메모해 놨다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이 안 날 때 메모 보시면서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번역 사이트 활용이 있습니다. 번역 사이트는 이제 활용할 경우 크롬 같은 경우에는 버튼 하나만 누르시면 자동 번역이 가능합니다. 위에 버튼 있죠. 주요 번역 사이트 같은 경우 이제 구글 번역, 네이버 팝하고 카카오 번역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완벽하지 않습니다. 개략적으로 흐름 파악, 즉 내가 영어 문서 읽기 전에 재빠르게 한번 개관하는데 잽싸게 한번 쭉 보는데 쓰시고 그 다음 영문을 보시는 편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술 문서 말이죠. 문장이 길어지더라도 앞뒤 문맥을 토대로 번역이 좋아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문단을 넣거나 두 문단을 넣거나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전문 용어 오히려 번역을 방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정 도메인에서 쓰는 단어가 일반적인 단어일 경우에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여러분들이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검색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보량이 많아가지고 효율적으로 읽어야 하는 문서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개발에 직관적으로 유용한 문서들은 대부분 정보량이 많습니다. 즉 영어 문서 하나를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시간이 제법 걸린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반드시 효율적으로 읽는 방법을 고민해야지 여러분들 시간하고 노력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뉴스입니다. 제목이 90점을 먹고 들어갑니다. 즉 제목에 주목해서 여러분들 정보를 수집하셔야 됩니다.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어떤 블로그라든지 기타 시사성 있는 글을 적으실 때도 똑같습니다. 뉴스 제목을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뉴스 기사의 특징은 폭넓은 화제를 다루기에 의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진입장벽을 좀 낮추셔야 됩니다. 즉 일반적인 뉴스, 예를 들어 뉴스위크라든지 아니면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글을 읽으시면 여러분들 그쪽 전공이 아닌 이상은 읽기가 좀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신의 전문 분야 뉴스부터 읽으십시오. 그럼 우선은 명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읽는데 좀 더 스피드를 붙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개요에서 시작하십시오. 주로 이제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뉴스는 세부 설명으로 이제 전개되거든요. 그래서 본문 첫 단락에 집중하십시오. 첫 단락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를 집중적으로 읽은 다음에요. 필요하면 사전도 찾고요.
번역 사이트도 돌리고요. 어쨌든 첫 문단입니다. 그 다음 자 이걸 내가 읽을지 말지 가치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시간 절약이 가능합니다. 그럼 어디서 영문 뉴스를 가져와야 되나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위터 이용해서 이제 IT 정보 매체를 팔로우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뉴스레터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메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트위터 켜게 되면 내가 관심 있는 뉴스들 실시간으로 전송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기술 블로그입니다. 뭐 최근에는 유튜브 쪽으로 오히려 많은 분들이 빠지셨기 때문에 기술 블로그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좀 가르쳐야 됩니다. 우선 기본 아이디어는 제목이나 표제어 역시 뉴스하고 좀 비슷하죠. 해서 내용을 효율적으로 파악을 하십시오. 최근에는 태그, 샵으로 시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를 활용해서 빠르게 주제를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태그로 붙은 것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야 될지 말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기술 블로그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개발자가 기술 관련 내용을 정리하지만 글의 소재는 다양합니다.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기술을 다루는 기업 블로그를 구독하십시오. 그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특히 오픈소스 관련해 가지고 요즘 기업들 블로그들 많이 운영합니다. 그럴 경우에 해당 오픈소스를 여러분들이 써야 되겠다. 그러면 기업 블로그를 따라가시면 최신 뉴스들, 최신 동향들 보실 수 있습니다. 소재가 이제 중요한데요. 특정 기술에 대한 설명, 튜토리얼, 문제 해결 기법, 추천, 소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별로 특성이 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튜토리얼만 쭉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어떤 경우는 이제 문제 해결 기법들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어떤 경우가 신기술들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가 과연 어떤 걸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 블로그를 찾으실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블로그 목록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해당 블로그에서 여러분들이 이 블로그의 특성을 보시고 특성에 맞춰가지고 읽는 방법이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댓글이 더 재밌는 경우가 있습니다. 댓글 많이 달리면 댓글을 한번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내가 직면한 문제를 설명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댓글이 이제 자기들 경험들을 공유하는데요. 그 경험 중에 나하고 동일한 어떤 환경 또는 이제 맥락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본문보다 댓글이 더 유용한 경우를 제가 여러 차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다소 거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쓴 글이 모두 잘 쓴 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으시다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왜 안 읽히지? 그러면 내가 잘 모르는 주제 그나 아니면 또는 글을 잘 못 쓸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매뉴얼 읽기죠. 기본 아이디어는 이제 목차가 역시 중요합니다. 목차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차를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문서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원하는 내용이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에서 목차를 활용하시고요. 이제 매뉴얼 특징이 있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설명하죠.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목적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사용자 지침서인지 설치 매뉴얼인지 구성 지침서인지 자기가 찾고자 하는 목적하고 맞아야 됩니다. 맞지 않으면 여러분들 고생을 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도 하지만 필요한 부분만 건너뛰면서 읽는 경우가 많아요. 목차, 색인 꼭 활용해 주십시오. 다음은 온라인 메뉴일 경우 검색이 수월합니다. HTML이나 PDF 문서인 경우 브라우저 검색을 활용을 하십시오. 즉 브라우저를 열고 컨트롤 F 또는 커맨드 F 누르신 다음에 키워드 넣어서 검색을 하시는 방법도 유리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기술 사형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술 사형수가 이게 좀 머리가 아픈데요. 형태가 좀 정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따분하고 지루합니다. 읽다 보면 저도 좀 졸리고요. 이해가 잘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모호함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의 호흡 불어는 확실하게 갈립니다. 튜토리얼로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뭘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술 사용서부터 읽으시면 안 됩니다. 튜토리얼을 먼저 읽어보시고 실전 해보신 다음에 거기서 뭔가 모호한 점이 있을 때 기술 사용서로 넘어오시는 편이 유리할 겁니다. 기술 사용서의 특징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충족해야 하는 요건, 기준을 설명합니다. RFC, 예를 들어 인터넷 표준이죠. 그 다음 PEP, 뭐 이건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데 파이썬 개선 제한이죠. 뭐 이런 문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목적이 명확한 문서를 필요에 따라 참고하십시오. 다음으로 이제 기술 사용서는 구조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목적에 맞춰 어느 부분을 읽어야 할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금 심각한 문제인데요. 예제가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학습 목적인 경우 튜토리얼이나 하우투 문서를 보셔야 됩니다. 예제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따라서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 조동사에 주의하십시오. 절대적인 조건일 경우 이제 must를 많이 쓰고요. 절대적인 금지일 경우 must not, 그리고 권장일 때 should, 미권장일 때 should not, 그리고 임의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일단은 may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동사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는 편이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QA 이제 사이트 읽기입니다. QA 사이트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질문 제목에서 이제 내용을 유출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 중요하냐면 똑같은 어떤 기술 명사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명사를 바라보는 접근 방법이 다른 겁니다.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설치가 안 된다 하고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어떻게 설치하느냐 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 장비의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뭘 설치해야 되느냐. 똑같이 다 디바이스 드라이버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세 가지가 제목이 다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QA, Q&A 차르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뭡니까? 제목을 보셔야 됩니다.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시기 전에요. 제목을 딱 보신 다음 이게 나하고 해당이 될지 안 될지를 먼저 판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QA 사이트의 특징이 있습니다. 질문하는 사람과 대답하는 사람이 주로 개발자입니다. 따라서 개발 관련 용어, 약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실 때는 어느 정도 개발 관련 지식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약간 유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개발자분들이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개발 질문을 하실 때 대충 질문하면 답이 대충 올라옵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하시거나 뭔가를 검색하실 때 어떤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통용되는 관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실제 뒤에 예를 들을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방법, 정의, 원인, QA 내용을 이제 제목으로 유추하는데요. How 방법입니다. What 정의입니다. Why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류 내용. 요것만 보시면 우선은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내용을 근접해서 들어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방법을 묻는 경우에 상황 설명에 이어 질문 내용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했는데 뭐가 안 됐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패턴을 알고 있으면 전체 구조를 여러분들 바로 파악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질문과 답변의 신뢰도는 투표하고 좋아요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은 글에 주목하십시오. 단 항상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됩니까? 보트수를 일단 보십시오. 스택오플로 같은 경우 누가 많이 투표를 했는지, 쿼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보트, 다운보트가 있습니다. 그럼 요걸 보시면서 우선 가장 많이 보팅한 거 중심으로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찾고 안 되면 다른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대신 처음 나오는 건 한 가지 유리한 게 있습니다. 가장 최신 자료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 가지 축, 아니 세 가지 축으로 보셔야죠. 하나는 실제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정보인지를 제목을 보시는 거 하나. 그 다음 이 내용이 얼마만큼 유효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가지고 투표 결과를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시간을 보십시오. 올린 시간, 날짜. 예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옛날 어떤 플랫폼이나 옛날 프로그램을 탐색하실 때는요, 최신 정보를 보시면 안 되고 약간 시간이 지난 정보를 보셔야 됩니다. 그럴 경우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기술이 어느 시점에서 나온 기술인지를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명쾌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Q&A 사이트까지 해서 여러분들 문서 특성에 따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읽는지를 이제 보셨으니까요. 실제 검색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현업에서 직면한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흥미로울 겁니다. 자,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 제가 봉착했는지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옛날 프로그램을 제가 컴파일을 새로 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주얼 C++ 이용해 가지고 MFC, 즉 윈도우 32 애플리케이션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컴파일을 해야 되는데요. 링크 오류가 난 겁니다. 링크 오류는 참 공포거든요. 빌드는 잘 됐는데 맨 마지막에 exe, 즉 실행 파일을 만들다가 어떤 모종의 이유에 의해 가지고 못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찾으려고 하면 그다음부터 머리가 아픈 거죠. 어떤 에러가 났냐면 링크 2019 오류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내용은 뭐냐면 HUGE 심볼을 못 찾겠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루아 오픈 메스라는 함수에서 이걸 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HUG가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리고 저거를 외부 심볼로 인식하도록 만들려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마 이런 오류메소드 처음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저같이 생각을 못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알고도 검색해도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보시면서 제가 어떤 의식의 흐름대로 가는지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했겠습니까? 우선 비주얼 C++의 오류 코드를 봤습니다. 링크 2019. 근데 2019를 보면 뻔합니다. 외부 심볼 못 찾았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즉 여기서는 how를 찾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입니다. how를 찾으려 하다 보니까 what을 또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hug가 뭔지 알아야지 어디 들어있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 들어있는지 알아야지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what하고 how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십시오. 자, 가장 먼저 오류 메시지로 탐색합니다. 제가 큰 따옴표 이용해가지고 검색을 하는 겁니다. 다행히도 맨 처음에 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싹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는데요. 아, 이게 좀 마땅치가 않습니다. 왜 마땅치가 않느냐면 live cmt.live에 hug가 define 돼 있다. 아, 그래? 자,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내가 어디서 찾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링크를 하지? 라는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너무 내용이 간략하기 때문에 바로 아래에 있는 스택 오플라에 있는 2011년도 11월 7일자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이제 쭉 이제 나옵니다. 설명이 이제 조금 나오죠. 이제 live cmt.lib을 링크 스텝에서 링킹하면 될 거다라고 나옵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링크를 해봤죠. 그런데 마땅치가 않아요. 다른 문제가 막 발생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중복된다고 나옵니다. 뭔가 중복이 되는데 제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이럴 때는 다시 how에서 what으로 가는 겁니다. 도대체 저 라이브러리가 뭐냐? 를 검색을 한 다음에 이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정체를 안 다음에 거꾸로 접근해야 됩니다. 보시면 제가 how에서 what으로 갔다가 다시 how로 오죠. 지금 현재는 또 what으로 갑니다. 그러면 libcmt.lib이 뭔지를 검색합니다. 다행히도 한글 정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영문 정보 안 보고 한글 정보를 봐서 먼저 감을 잡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딱 보면 support.microsoft.com입니다. 즉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신력이 좀 있겠죠. 자, 비주얼 C++ 사용하여 빌드할 때 연결됩니다. 보시면 영문을 한글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영어 문서 원문 보기를 콕 눌러가지고 영어로 바꿉니다. 그런 다음 보시면 베이식 C 런타임 라이브러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런타임 라이브러리는 뭐냐면 C 프로그램을 컴파일했을 때 가장 기초적인 라이브러리를 의미합니다. 이 라이브러리가 잘못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libc, libcd, libcmtd 그리고 msvcrtd 복잡하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검색을 하겠습니까? 요게 뭔지를 검색을 하는 겁니다. 요렇게 말이죠. 다시 msvcrtd 하고 libcmtd.lib을 보는 겁니다. 검색을 해서 또 한글이 나옵니다. 오늘 한글 찬스 2번 썼는데 아니 한 번 썼죠. 아까는 영어를 다시 본 거고요. 지금 이제 한글을 봤는데 딱 보니까 갑자기 라이브러리 설정이고 다중 스레드일 경우 요 라이브를 링크하고 다중 스레드 디버그일 경우 이 라이브를 링크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보고 뭘 느끼겠습니까? 아, 내가 빌드할 때 어떤 즉 다중 스레드인지 다중 스레드 디버그인지 다중 스레드 DLL인지 뭔지를 내가 지정을 하면 내가 원하는 라이브를 링킹하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릴리즈 모드에서 런타임 라이브러리 속성을 모두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나는 문구가 제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제가 어떤 작업을 했겠습니까? 재빠르게 비주얼 스튜디오로 가서 어떤 모드로 빌드를 하는지를 봤습니다. 디버그 모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버그 모드의 라이브러리에는 아까 언더바 HUG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디버깅 할 때는 좀 어렵겠죠. 하지만 일단 돌게 만드려면 디버그 모드로 빌드하면 안 되고 릴리즈 모드로 빌드하니까 바로 그냥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제가 다른 방식 쓴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색 하시는 거 보셨죠? 뭐 요약 드리자면 항상
how로 출발해가지고 what으로 갔다가 how로 오거나 반대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고를 약간 유연하게 하셔야 됩니다. how만 계속 집착하지 마시고요. 중간중간 what도 보시고 how도 보시고. 제가 같은 경우는 탭 여러 개를 열어가지고 한쪽은 how를 검색하고요, 한쪽은 what을 검색하는 방법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 보가면서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예, 뭐 참고문은 이제 보시면 이제 구글 검색을 효율적으로 하는 20가지 팁 위에 URL에서 설명하고요. 아래쪽은 IT 개발자의 영어 필살기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제 읽기 각 매체별 특성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검색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는지 두려우시지 않죠? 그러면 세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